이승만 대통령이 왜 분단을 획책한 원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 날 한 정읍 발언이라는 게 빌미가 됩니다. 1946년 6월 3일이면은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한반도에 이제 신탁 통치를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시점인데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한 현실주의자로서 한반도의 통일 정부라는 것이 미국과 소련에 의한 소련의 협조에 의해서는 될 수 없다고 이분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1946년 6월 3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라북도 정읍을 가셔서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발언을 하니까 남한 각 신문에서 뭐 미군 정부 반대하고 조선일보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지금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남쪽에다가 무슨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도 모두 이제 이 발언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 정부보다는 분단 정부, 단독 정부, 그리고 그거는 그분의 어떤 권력욕에 기반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왔고 지금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아마 교과서에도 그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정읍 발언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읍 발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1945년 9월 20일 날 나온 스탈린의 비밀 지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스탈린의 비밀 지령은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삭제가 돼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특종에 의해서 전체가 더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면은 38도선 이북 한반도 지역에 이북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워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바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놀라게 되니까 일단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산당 단독 정부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친공 단독 정권이라는 겁니다. 1945년 9월 20일 날. 그러니까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 시점보다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스탈린이 왜 9월 20일 날 이런 지령을 내렸느냐. 45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회담인데 런던 외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반도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미국이 소련을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스탈린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공헌한 게 없다. 역시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단독으로 점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계속해서 독일처럼 일본의 소련도 참여해서 점령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마도 그 결과로서 적어도 한반도의 이북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이 점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20일에 비밀지령을 내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단독 정권을 세워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스탈린의 이런 비밀 지령이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1945년 12월 25일 날 소련군 총사령관 슈킨이라는 사람이 왜 현지에서 스탈린 동지의 지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느냐 라면서 재촉하는 그런 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왜 토지개혁이 안 되느냐, 왜 북한만의 단독 정권을 서두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킨의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194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삼상회의를 하면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협조한다고 겉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이 소련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러한 문서가 공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 또 1945년 12월 25일자 소련군 총사령관 슈킨의 보고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그 지령과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임시라는 말이 붙지만 많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이게 보통 정부도 하기 어려운 토지개혁, 또 중요산업의 국유화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따로 배웠는데 이것은 북한의 사실상의 단독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이 김규식을 이제 초청을 해서 남북협상을 하고 우리는 통일정부 수립에 노력을 했다. 우리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승만은 거기에 반대를 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명분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승만에서 반대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45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세웠다. 따라서 이 미제와 그 미제의 괴뢰인 이승만이 먼저 대한민국 괴뢰 정부를 세웠고 따라서 분단의 책임은 미국과 이승만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 남북협상이라는 것도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도 그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남북협상도 소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소련의 사실상의 지배자였던 슈티코프라는 사람이 세세하게 남북협상에 대해서 지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에 와서 방해를 하게 되면 김구를 미제의 스파이로 몰아라 이런 지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협상이라는 것은 소련에 의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은 북한과 소련이 명분 찾기용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탈린의 비밀지령이라든가 슈티코프의 보고서 또 거기에 이어서 만들어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권욕에 불타서 분단을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문서가 가짜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러시아로 된 문서가 정확히 존재를 하고 많은 권위자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여러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그거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오늘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망한 걸 보니까 역시 이승만 대통령 옳았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은 1946년 6월 3일에 이 스탈린의 비밀지령 같은 거는 이제 모르셨겠죠, 그분이. 그런데 가만히 정세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을 하고 사실상의 정부가 들어서고 저쪽은 공산화되는데 남쪽에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분이 그럼 여기에 임시정부라든가 일단 위원회라도 좀 만들어보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반대를 했어요. 미국 사람도 반대하고 당시 모든 신문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은 38도선 이북에서는 이게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에서 이러다가 이게 우리가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공산화가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9년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동아시아는 완전히 이제 빨갛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비록 단독 정부로 하더라도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권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나중에 북한, 이북 지역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헌법 제3조에 나와 있죠. 한반도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북진 통일 얘기도 나왔지만 역시 우리 남한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헌법 제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비록 단독 정부라고 그런 안타깝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통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체가 다 공산 정권이 될 뻔한 것을 이분이 막았고 지금 비록 단독 정부라 분단 정부라 하더라도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이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